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일로 전화를 주셨을까요? 네, 2020년 선사 한신 후 플러스 84 타입, 매매가는 6억 5천인데, 네. 전세 사업 끼고 매수하였습니다. 네네, 신사 한신휴 플러스. 네, 예. 전세는 사업 끼고 매수했는데, 네. 주변이 다 올랐는데, 저희 아파트만 오르지 않아서 매도를 해야 할지 보유를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네, 저희 부부는 은퇴하여 특별한 소득이 없고요. 네. 예, 그래서 팔고 작은 거 하나 투자하고 생활 자금으로 써야 할지, 오른다고 하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네, 저희 전문가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말씀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신사한신 휴플러스 아파트면 지금 이쪽에 있는 아파트거든요. 그쵸? 이쪽에 네. 있는 아파트인데요. 요거를 지금 2020년도에 6억 5천에 매입을 하셨고 전세가 4억 들어가 있다고 하셨어요. 네. 지금 시세가 어느 정도 가죠? 예, 7억 정도 하더라고요. 7억 정도요. 지금 네. 혹시 요거를 매도를 하게 되면 이제 양도세에도 관련이 있는데 주택이 네. 현재 몇 개를 보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현재 2주택입니다. 2주택이세요? 네. 그러면 일단은 볼게요. 우리가 네. 일단 전세를 끼고 매입을 한 거잖아요. 매도를 네. 하게 되면 2억 5천이 다시 빠지는 거고 지금 네. 5천에 대해서 양도 차익이 있는 건데 2주택이시니까 뭐 세금 1천에서 2천 정도 낼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결국은 남는 합산 금액이 2억 7천에서 2억 8천 정도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걸로 움직이실 건데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요거 일단 매도를 하시고 저는 갈아타는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네. 고민을 하시는 게 이게 별로 안 올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쵸? 네. 사실은 주변에 이제 여건을 보면은 오를 만한 여지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 역세권도 아니에요. 그쵸? 그렇게 네. 역세권도 아닌 거고 그렇다고 여기가 뭐 신축 아파트도 아닌 거고 또 하나는 네. 대단지도 아니에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기가 뭔가 호재가 있거나 뭔가 대장 아파트들이 있어가지고 주변에 가격이 높은 아파트들이 있어서 가격을 주도해서 끌고 가면 내 아파트가 따라서 후발주자로 뭔가 가격이 상승이 될 만한 그런 원동력이 있는 느낌도 조금 살짝 아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여기 주변에서 그나마 좀 가격이 높은 아파트를 찾는다고 하면 요 일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나마 네. 여기가 뭐 좀 신축급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고 단지형으로 돼 있고 여기가 아파트들이 평당가가 한 3,200에서 한 3,300 정도 네. 세팅이 돼 있거든요. 평당가가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럼 요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역세권의 6호선 응암역 인근으로 보시면 여기는 또 대단지 아파트가 찾기가 조금 힘들어요. 연식이 있는 네. 아파트들인데 그렇다 보니까 여기 금액의 기준으로 여기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평당가가 한 2,600에서 한 2,700 정도 세팅이 일단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이 상태에서 옆으로 조금 넘어오시면 지금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시는 한신 그 휴플러스 아파트 같은 경우도 평당가가 2,500에서 2,600 정도 고만고만하게 세팅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아파트 가격 자체가 낮다기보다는 뭐 안 올랐다기보다는 주변의 시세를 보시면 이렇게 고만고만하게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적정가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더 뭐 길게 가자면 밑으로 내려오시면 DMC가 있죠. DMC 같은 경우는 물론 업무타운이 있고 거기는 그래도 단지형의 대단지 아파트들이 있으니까 평당가가 여기 있는 아파트보다는 조금 더 나가요. 한 3천만 원 후반대 정도 나가는데요. 거기 말고 조금 올라오면 이 지금 가지고 있는 아파트와 그 DMC 사이에 증산 뉴타운이 또 있거든요. 거기 같은 네. 경우도 아파트 평당가가 지금 시청자님 아파트 가격이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당가가 2,700만 원 전후 세팅.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만 가격을 나열해 봐도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건 자체가 한 요 정도가 시세다. 그래서 안 올랐다기보다는 이게 뭐 저평가돼서 안 올랐다기보다는 앞으로도 오를 만한 여지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힘이 좀 약하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아까워할 필요가 없죠. 이게 조금 안 올랐지만 사실은 더 오를 수 있을 만한 그러면 저평가가 돼 있을 만한 지역으로 이동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아까 상담을 해보니까 은퇴를 하셔가지고 월세 수익이 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아파트라는 상품을 서울권에서 찾아가지고 매수를 하셨고 집값이 좀 오르지 않아서 아쉽잖아요. 네네. 근데 아파트라는 상품을 고집을 하시는지 아니면은 뭐 상관없이 입지 먼저 선정을 하시고 시대 차익이 나올 수 있는 매물을 하셔도 상관이 없으신 거예요?
예, 저희는 뭐 은퇴를 네. 했기 때문에 굳이 네. 아파트가 아니어도 네. 뭐 시세 차익을 좀 낼 수 있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플랜을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2억 7천에서 한 2억 8천 정도 가지고 움직일 때 첫 번째는 상품이 아파트가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네. 두 번째는 저층 주거지 빌라인데 단순히 빌라보다는 뭔가 재개발지로 들어가면 당연히 더 좋겠죠. 거기다가 세 번째는 이제 월세 수익까지 나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플랜으로 가시는데 아파트를 가시게 되면 사실상 지금 같은 느낌으로 이제 이 2억 7천에서 2억 8천으로는 가셔야 되거나 아니면 경기도 쪽으로 빠지셔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좀 전에 이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뭔가 부동산 규제 정책들 같은 게 계속 나오는 거는 결국 양극화가 벌어지는 거예요. 서울의 집값은 계속 오르니까 서울의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정책들이 지방은 집값이 안 올랐잖아요. 전국 전체적으로 규제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서울은 상승이 주춤할 수 있지만 지방은 안 그래도 가격이 안 올랐는데 더 빠질 수 있거든요. 양극화가 벌어지는 거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경기도로 빠져가지고 아파트라는 상품을 찾기보다는 2번, 3번 플랜으로 가는 게 사실은 조금 베스트고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이를테면 요 정도 금액대면 예를 들어서 강남 3구로 진입을 한다고 해볼게요. 재개발지나 재개발 예정지 쪽으로 들어가시면 당연히 너무 좋겠죠. 우리가 2억 5천 정도 뭐 전세를 끼고 매수를 하실 때 단순히 전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입지만 잘 선택을 하면 50에서 한 60 정도까지 반전세 플랜까지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규제 지역일 때 가능한 거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뭐 비규제 지역으로 빠진다라고 하면 1억 5천에서 한 2억 정도 전세 끼고 매입을 하시고 뒤쪽에 한 70에서 80 정도 또 반전세, 월세 형식으로 나오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단순히 빌라를 매입하는 게 아니라 유망 지역에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는 거니까 결론은 아파트라는 끝까지 상품을 가지 않더라도 단계별로 뭔가 진행이 될 때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시세 차익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같은 타이밍에는 2번이나 3번 플랜이 너무 좋은데요. 제가 지역을 특정해서 지금 딱 말씀드리지 않는 거는 우선은 지금 아파트를 매도를 하시고요. 매도를 네. 하시면 시간이 뭐 2, 3개월이든 4, 5개월이든 더 걸리지 않습니까? 그때 네. 팔고 나서 한 번 더 차라리 문의를 주시면 그때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뭔가 다시 설계를 짜드릴게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